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요즘 한창 휴가철이죠. 요즘에는 해외로 휴가 떠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 당뇨 환자분들 쉽지 않은 게 바로 해외여행입니다. 여행 중에는 이 혈당 조절도 쉽지 않고 또 인슐린 주사나 약을 분실하는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더 편하고 좋은 방법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도 당뇨치료계 권위자 최수봉 교수님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당뇨는 완치되는 병이 아니다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교수님은 완치된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죠? 그럼요. 그 사례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완치되고 네. 한 일주일 보면 서너 명씩은 이제 환자가 좀 많은 편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그러면은 기계를 띄고 왔어도 괜찮은 사람 많아요. 막 몇 년씩 괜찮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초기 때 많이 완치가 되죠. 특히 생각나는 사람들 중에서는 네. 우리 산부인과 전문 의사 선생님 계신데 그 기존 치료하면서 전부 다 나빠졌는데 네. 인식법을 바꾸고 나서 30개월 만에 거의 3년 만에 기계 띄고 난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이 완치됐다는 상태에 어떤 상태를 완치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완치된 상태에 병이 없어진 거니까 그 당뇨병 병이 없어졌어요. 네. 당뇨병은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혈당 올라가는 건데 췌장 기능이 떨어진 것이 당뇨병 원인인데 췌장 기능을 조사해보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병 상태 때 그 똑같은 환자분 췌장이 떨어져 있었는데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었는데 네. 인슐린이 더 많이 나는 췌장이 회복한 상태죠. 혈당만 조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췌장 기능이 정상화됐으니까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혈당이 정상화되는 경우 완치된 거죠, 그것이. 그럼 이 완치라는 것은 환자가 이제 스스로 인슐린을 분비하는 게 가능하게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면 이제 사례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당뇨가 완치까지 가는지 또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네. 빨리 이제 회복하느냐, 완치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한 가지 요인이 얼마나 빨리 인식본부 치료하냐에 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당뇨병 학회에 보고한 걸 보면은요, 저렇게 1년 이내 온 사람은 같은 치료를 하거든. 인식본부 치료하면은 맨 꼭대기는 굉장히 빨리 회복하죠. 10년 이상 된 사람은 조금밖에 회복 못하죠. 그래서 완치율을 보면은요, 2003년 전 세계 당뇨병 학회 보고한 거 보면은 1년 이내에 당뇨병 걸리고 나서 좀 빨리 초기부터 이 치료한 사람은 1년 후에 보면은 약 68% 나았고 2년, 5년 동안 좀 늦게 왔죠. 그럴 때는 반수, 6년 전에 3분의 1, 10년 전에 20%. 그래서 초기부터 치료하면 완치가 되는 거니까 얘 끌 필요가 없는 거죠. 초기부터 인식본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학술대에 발표됐고 논문으로 나와 있는 거죠.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당뇨가 완치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못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뭐 본인이 그렇거나 주변에서도 치료를 열심히 하는데 치료 효과를 못 본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열심히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나아진다 이런 느낌을 못 받는다고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열심히 관리를 함에도 호전되지가 않는 걸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열심히 관리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가 제일 문제거든요. 인슐린 췌장의 기능, 인슐린 나오는 기능 문제인데 그걸 보면 먹약 먹게 되면 1년에 4%씩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당약을 먹고 치료하는데 불구하고 몸은 점점 수척해지면서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서서히 그것도. 그래서 췌장이 망가지니까 인슐린을 반알 먹다, 한 알 먹다, 두 알 먹다, 세 알 먹다 점점 증가하게 되죠. 나중에는 급기야는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되는데 그건 췌장이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당뇨로 굉장히 고생을 하시다가 이 새로운 치료 방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신 분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부이십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떠난 곳은 경기도 평택. 언제 봐도 정겨운 농촌 풍경. 논에선 푸르른 모가 쑥쑥 자라고 있는데요. 모가 자라는 속도만큼 바쁜 분이 여기 있습니다. 윤영복 선생님 맞으세요? 예, 맞아요.
내가 무능복이요. 오늘의 주인공 문흥복 씨를 만나볼까요? 뜨거운 햇빛 아래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중노동이 따로 없는데요. 농부의 하루는 그만큼 고되고 또 고됩니다. 문흥복 씨가 농사 짓는 땅만 무려 2만 아니 평이라고 날마다 그냥 하는데요. 하는 거지 뭐. 요새는 좀 한가한 때니까. 그렇지. 새벽서부터 어두울 때까지 하는 일을 얼마 정도 한다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얘기로 표현이 안 되고 일을 그냥 많이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때문에 무엇보다 튼튼한 체력이며 건강이 필수인데요. 아예 힘드는 걸 느끼면 일을 하나 못하지. 까딱없어. 자그마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건강미. 하지만 그에겐 오랫동안 앓고 있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상 이상이 많았다고요. 그 많았지. 이빨이 있어야 뭘 제대로 먹지 또. 근데 다 빼내버리고 이거 다 남을 거야. 나 이거 내 이 아니야. 근데 뭐 어쨌든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지 뭐. 이가 전부 빠지다니 필시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젊었던 시절부터 자그마했던 몸집의 문흥복 씨. 하지만 체력만큼은 자신 있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몸에 이상이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가서 이제 혈당을 한번 재본다고 안중 병원에 가서 쟀어요. 시간을 기다렸다가 물 한 모금 먹지 않은 상태에서 380이 나왔어요. 380 나온 거 보고서 당이 높다고 거기 그 의사가. 병원의 판정은 바로 당뇨. 치료가 시급했던 터라 바로 당뇨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건강은 오히려 안 좋아지기만 했다는데요. 그 후에 이게 먹는 약이요 이게. 젊어서 관리를 못해서 모르고 그냥 난 뭐 술 담배 막 하고 그냥 이렇게 좀 사는 게 좀 그때만 해도 사는 게 엉망으로 그렇게 살았지 뭐 그래가지고. 몸의 이상 증세를 느끼고도 당뇨인지 몰랐다는 문흥복 씨. 급기야 이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냥 풀 치르다가 난 이를 이렇게 뺀다고만 생각을 했지. 그런 의심을 하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어요.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한 건 잠에서 깰 때마다 오른쪽 발이 저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한 번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네 번째는 안 되겠어서 딸내미한테다가 이제 연락을 했지요.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살기가 어려울 것 같다. 아무래도 풍이 오는 것 같다. 문흥복 씨에게 찾아온 건강상의 위기. 하지만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는 지금의 모습. 과연 그동안 문흥복 씨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그때 제작진의 눈에 들어온 무언가. 인슐린 췌장기요 이게. 요게 날 살려주는 게 이게. 바로 13년째 진행 중인 인공췌장기 치료. 혈당제 시간도 부족한 문흥복 씨에게 안성맞춤인 치료였다는데요. 혈당 재지 않아도 내가 뭐 건강한 걸 내가 느끼니까 병원에 가면 당화의 혈색소가 뭔지 난 건 잘 모르는데 그냥 잘 되고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난 믿고 사는 거지 뭐 그냥. 위기의 순간을 넘어 지금껏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인공췌장기 치료 덕분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식사 시간. 가리는 것 없이 골고루 잘 먹는 것이야말로 당을 이기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라 배웠기 때문이라는데요. 좌우지간 예전보다는 배불리 먹었으니까 좋고 쌀밥이 됐든지 보리밥이 됐든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게 우선 사는 맛이 나는 거 아니야? 배불리 든든하게 먹었으니 다시 또 일하러 나가봐야겠죠? 평생 농사를 짓던 문흥복 씨에게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먹는 것을 줄이고 가려서 먹어야 하는 일은 그야말로 고통이었는데요. 이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준 인공췌장기 치료는 문흥복 씨에겐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그 뭐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뭐 그런 이상한 생각은 할 여절이 없고 그저 앞으로 자꾸 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내가 건강한 건 일을 많이 해야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뭐고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게 바람이지 뭐 다른 게 뭐 있어. 문흥복 씨의 건강한 인상을 위해 저희도 응원할게요. 네, 화면으로 만나본 문흥복 씨, 화병증 때문에 이가 전부 빠지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당뇨인지 몰랐다고 하십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하셨는데요. 이 교수님, 이가 전부 빠지는 것도 당뇨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런 환자들 많죠. 네. 당뇨 합병증 온몸이 다 오는데 잇몸 질환, 혈당 높고 네. 혈관 문제 있으니까 잇몸 질환이 와가지고 치주염이 와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어떤 환자 훅 불었더니 빠졌다고 그런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네. 그 당뇨병 온몸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합병증을 보면은 망막증도 오고 뇌혈관 장애도 오고 중풍도 오고 이분도 아까 중풍 비슷한 얘기 좀 하더라고요. 네. 팔들 수치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심장 합병증 와서 심근경색증 오고 신장 혈관이 망가져가지고 신장 합병증 족구병 가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 온몸이 다 망가지는 것이 당뇨병 잘못 치료했을 때 오는 합병증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다리에까지 합병증이 오셨다고 해요. 다리가 너무 저려서 자다가 깨기를 반복하셨다고 하셨는데 치아 쪽으로도 합병증이 오고 다리에도 합병증이 오고 상당히 상태가 심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 굉장히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그렇죠. 정말 신기한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교수님? 그럼 많죠.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거 원인을 없애면 되는 거거든요. 원인을 없애는 거 증상 없애는 경우에는 다리 아프서 신경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건데 신경을 살리면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췌장 기능을 살려가지고 동화장을 잘하게 하면 신경이 합병증 없어지게 되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며칠 만에 다리 아픈 것도 없어지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요. 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저희 앞으로 문자 상담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사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22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빠가 오랫동안 당뇨를 앓아오셨는데 최근 보니까 발가락과 발등 부분이 전체적으로 거무스름해졌고 감각이 무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쪽 다리 정강이 쪽에 상처 흉도 많이 지셨는데 잘 낫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이미 합병증이 온 것 같은데 지금 인공췌장기 치료 받는 것도 저절로 좋아질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미 합병증이 어느 정도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인공췌장기 치료 시작하면 좋아질까요? 그래서 합병증도 좋아지죠. 합병증이라는 게 몸이 좀 나빠진 건데 네. 그 기간이 걸리죠. 아주 다 망가질 때까지는. 네. 그 전을 빨리 하면은 회복하죠. 지금 이런 경우에 피부 질환도 있고 컴컴해지고 당뇨병성 피부 질환이니까 혈관도 망가지고 그래서 인수법을 따면 근본이 없어지니까 없어지면서 다리 아픈 것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낫게 되는데 신경합병증은요. 이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합병증이 오고 나서 상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인공췌장기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인공췌장기 치료 효과 중에 합병증을 예방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이 합병증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리고 당뇨병이라는 게 합병증이 무섭게 많이 오니까 의사들의 우리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치료의학에서는 합병 예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1,440명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기존의 치료 방법을 하고 인수펌프 치료 방법을 했을 적에 합병증이 얼마나 차이냐면 기존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망막증이 63% 감소했고 신장합병이 54% 감소했고 신경합병이 60%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의사 선생님은 아주 굉장히 기뻐하죠. 이제 당뇨병 환자 합병 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환자들 얘기해서 말게 치료하지 말고 초기부터 치료를 하라고 그렇게 하죠.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뇨 자체보다 이 합병증을 많이들 걱정하고 두려워하십니다. 이 합병증이 이미 오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고 아직 합병증이 오지 않으신 분들도 합병증이 올까 봐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앞으로 합병증에 관한 문자 상담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119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당뇨 판정을 받고 10년째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고 치료 중인데요. 같은 병원에 다니는 제 친구는 인공췌장기 치료를 받으면서 합병증도 없고 잘 버티고 있는데
저는 계속 여러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혈당 조절도 잘 되는 것 같던데 왜 친구는 멀쩡하고 저만 합병증이 오는 걸까요? 저도 인공췌장기를 달면 합병증 증세가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한국의 환자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 뭐냐면은 당뇨병 혈당만 정상화되면 낫는다고 하는 건데 잘 먹으면서 영양소가 좋아야만이 합병증이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 치료 방법이 잘 동화장을 일으켜서 몸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영양소를 조절하는 인공췌장기 치료 방법, 인지pom프 치료 방법 하면 합병 예방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전에 인지 치료 방법을 먹는 약과 훨씬 차이 나게 좋아진다는 게 전 세계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빨리 치료를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까 문흥국 씨도 그랬잖아요. 합병증 없어졌잖아요. 네. 네, 교수님과 함께 인공췌장기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매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점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골라봤거든요. 첫 번째 먼저 이 인공췌장기 24시간 동안 착용해야 한다던데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나요? 그리고 운동, 샤워, 목욕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더라고요. 어떤가요, 교수님? 인지펌프 달고 축구하는 사람도 있고 농구도 하고 네. 24시간 동안 사용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도 아무 불편 없습니다. 네. 샤워도 잘 할 수 있고 목욕도 가능하고 좀 띄워놓고 하면 되니까 띄워다 다시 붙이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약간의 불편은 있겠지만 그에 비해서 한 10,000배는 더 생명 유지도 잘 되고 합병도 없어지고 이게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사실은 실용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격렬한 축구, 테니스 같은 운동도 충분히 가능한데 뭐 일상생활 정도는 정말 아무런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던 질문 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은요. 인슐린 펌프 한 번 착용하면 평생 착용해야 한다던데 진짠가요? 예요. 교수님 어떤가요? 완치된 환자들도 꽤 많으니까 평생 달지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췌장기를 회복하니까 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떼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일생 동안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는 췌장이 회복하지 않는 상태, 네. 완전히 췌장이 다 망가진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달아야 될 경우도 있죠. 네. 네, 물론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완치가 되었다면 더 이상 치료에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평생 타는 것이 아니라 완치가 되면은 떼도 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요.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하려면 2주 동안 꼭 입원을 해야 한다던데 진짠가요? 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거 인수펌프 치료는 그렇게 쉬운 치료는 아닙니다. 그냥 먹량 먹고 그냥 뭐 식이요법하고 뭐 어떤 골라서 약을 먹고 뭐 음식을 그런 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당뇨병에 대해서 원칙을 잘 알아야 되고 네. 당뇨병을 췌장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기 몸이 회복된 걸 만들어야 됩니다. 단지 기만 달고서 그냥 다니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니까 훈련 기간 동안 1주나 2주 동안 입원해가지고 전문가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2주 정도 교육을 받으면서 그 목적은 환자를 조그만 의사로 만들어서 양성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다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한 4개월에 한 번씩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요. 그리고 우리가 단지 점검하는 거니까. 그리고 꼭 입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치료가 다릅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다. 네, 또 제가 궁금한 점인데요. 아까 두 번째 질문, 인공췌장기 평생 차고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과 약간 연결되는 질문이에요. 이 교수님께서는 완치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 치료를 해야지 완치가 될까요? 이 평균적인 치료 기간이 좀 궁금해요. 네, 우리가 35년간 인지펌프 치료, 35년 동안, 35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으니까. 실제로 인지펌프 달면은 금방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일주일만 돼도 혈당 거의 정상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몸이 또 변해서 췌장 기능이 6개월이나 1년 돼가지고 회복하고, 인슐린 작용도 좋아서 인슐린 저항수도 없어져가지고 모든 몸이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문흥국 씨도 그런 거죠. 인슐린 저항수도 없어지고 인슐린 나오는 양도 증가돼가지고서 아주 정상과 똑같이 정상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확실히 몸이 더 나빠지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면 치료 완치될 수 있는 시간도 더 단축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문흥복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지금 치료를 하고 있어요. 13년째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는데 문흥복 씨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오래 치료를 하는 걸까요? 이번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14년 전에 그러니까 술도 많이 먹은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빨 다 빠진 건 네. 굉장히 심각하게
몸이 망가져 있는 상태거든요. 팔다수시아 보충분 좀 되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럴 땐 췌장 기능이 굉장히 많이 망가진 상태로 왔기 때문에 좀 회복하는데 오래 기간이 걸리는 거죠. 아. 그래서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췌장이 얼마나 망가냐에 따라서 회복하는 게 완치되는 기간이 결정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논문도 나와 있고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사례 잡은 사연으로도 굉장히 많이 만나봤죠.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 새로운 건강, 새로운 인생을 찾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교수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공췌장기 치료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만큼 믿을 만한 치료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인식범프 치료는 의료기기거든요. 그래서 1999년 유럽 시작청에서 네. 그 시작청에서 CE 마크, 유럽 인증 마크를 봐서 지금도 계속 우리가 하고 있고 전 세계 64개국에 지금 전부 다 수출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뭐 몽고에도 치료 있고 아프가니스탄 뭐 전부 다들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특허도 30여 개가 그 획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세계 당뇨학회에서도 인치료 성과가 우리가 계속 발표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발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당뇨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들은 인식범프 치료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많은 그 성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최수범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아쉽지만 교수님과 인사드릴게요. 교수님, 다음 주에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는 사람은 이 2형 당뇨에 걸릴 확률이 80%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무덥다고 해서 탄산음료 너무 즐겨 마시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도 건강관리에 유념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